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제는 제가 TSMC와 비교를 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진다는 좀 암울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반도체 사업뿐만이 아닌 전체 사업부를 놓고 봤을 때 1분기 실적 예상치가 기대보다 좋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정말 희한하죠. 어떤 기사를 보면 되게 암울해 보이고 어떤 기사를 보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워낙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각 사업 영역마다 불황기와 호황기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온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이고, 정말 재수없게 악재가 겹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사업을 보면 또 굉장히 암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쓰여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왜 목표 주가를 올렸느냐이겠죠.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2021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44%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바로 느끼셨을 겁니다. 이 실적 전망치라는 게 증권사마다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이건 CT에서 추정한 것이고요.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36조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51조 8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44%가 맞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역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 8조 5천억에서 9조 3천억으로 상향을 했는데, 단순 계산을 해봐도 1년 영업이익이 51조 8천억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기당 12조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3천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분기당 평균 13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2, 3, 4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는 뜻인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를 한번 보면 미국 오스틴 공장에 정전이 발생해서 거의 4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삼성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텍사스 주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지급이 되냐면 2분기에 지급이 됩니다. 한마디로 1분기에 4천억 까먹었던 것을 2분기에 돌려받는다는 뜻이죠. 왜냐면 오스틴 정전이 삼성전자가 잘못해서 난 게 아니라 갑자기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삼성전자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정전 조치를 한 겁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오스틴에서 전력을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텍사스 주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인해서 분명히 삼성전자가 1분기 반도체 실적에 큰 타격을 본 것은 맞지만 어차피 보상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이건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D램 가격 상승이죠. 1분기 때에도 D램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고 2분기 때부터는 D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분기에는 파운드리 정전으로 인해서 4천억 정도 이미 손해를 받고 D램 슈퍼사이클로 인한 가격 상승도 고정가에는 그렇게 빠르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저조한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는 일단 정전 문제가 해결이 돼서 공장이 정상 가동이 되니까 실적 자체가 좋아질 것이고 D램 가격도 많이 오르고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보상금도 받으니까 1분기 때 손해봤던 것을 2분기 때 한 번에 회복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EUV 라인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UV 라인에는 대당 2천억을 호가하는 노광기가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수익성이 좋은 초미세 공정의 비율이 확대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스마트폰 실적은 1분기도 꽤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디스플레이나 소비자 가전, 하만도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건 반도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스틴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좀 컸습니다. 근데 그건 어차피 2분기 때 보상을 받을 거니까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쌤쌤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파운드리 불확실성 해소로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반도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암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의도치 않게 대박이 나기도 하고 정말 재수가 없어서 쪽박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바이러스 사태로 의도치 않게 수혜를 봤던 기업들이 언택트 관련주나 게임, 그리고 화상 강의 이런 플랫폼이었죠. 이건 그 기업들이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때를 잘 만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반면에 여행주나 항공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었는데 이건 걔네들이 특별히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때를 잘 못 만난 거죠. 제가 볼 때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유독 운이 안 따라준 것 같은데 아무리 운이 중요하다곤 하지만 기업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길게 봤을 때는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거나 불운이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연 CT에서 추정한 대로 올해 영업이익이 50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상대로 흘러가 준다면 초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대박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